자, 노바텍은 히토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회사입니다. 오늘 잘하면 저 매물대 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또 이 3봉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상한가 안착해서 그 물량 쌓아놓은 물량 외에 자금을 어느 쪽으로 옮기겠냐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노바텍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원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99% 올랐고 S&P 500 0.62%, 나스닥 0.65%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3봉의 영역 부딪혔지만 결국은 어제 부딪히고 오늘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참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다. 상승했는데 왜 곤혹스러우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봉이니까 일봉의 3봉은 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깰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승의 추세가 몇 개의 섹터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우지수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이제 신고점을 경신을 했죠. 경신했는데 다우지수 역시도 이렇게 고점 영역들을 만났을 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3봉을 만나서 빠졌지만 다시 네 번째 돌파예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가고 있죠. 다우지수는 정석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2025년 5월부터 계속 양봉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패턴이고 하락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의 격언에서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죠. 예측을 하자면 이제 다우지수가 월봉이니까 월봉에서 이렇게 그거 보면 3봉을 만나서, 여기서 3봉을 만나서 급락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급락이 나오는데 이제 네 번째는 돌파한 겁니다. 자, 1, 2, 3 3봉에서 하락, 깊은 하락이 나오고 돌파를 했으니 이제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 영역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예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기가 어려운 위치는 맞죠. 다우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봉의 저항들을 다 뚫고 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나스닥은 좀 다릅니다. 나스닥은 고점 영역에서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이 고점 영역 돌파는 못했죠. 신고점을 경신하고 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나스닥도 저항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와는 좀 다릅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6월부터 계속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은 최근 3개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1월, 12월, 1월 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선 기준으로 본다 이겁니다. 5월선, 이 5월선이 5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 이 5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가 1월 말에 깨지면 조심스럽다. 조정 패턴으로 보고, 그러다 5월선을 지켜내면 여전히 상승 가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후행스피를 보죠. 후행스피는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큰 방향키를 보여주는 게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후행스팬의 연장을 보게 되면 부딪히죠. 자, 후행스팬을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후행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할 때 후행스팬이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해서 여기 이 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이제 반등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 후행스팬의 이 연장 추세선을 깨면 이제 5월선을 깨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빠지겠죠. 반등하면서 이게 저항이 되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5월선과 후행스팬의 연장 추세선 이 두 개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과열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 어제 소폭 조정 2%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NXT 시장에서 비포마켓에서 1.8% 오르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점을 연결한 3봉, 그리고 이 고점, 두 개의 고점, 이런 상황을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과열이 나오고 있죠. 과열이 나올 때마다 하락을 했는데 이 과열권은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적인 배팅하기 어렵고 늘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배팅해서 나는 길게 끌고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결심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고점이 왔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보조지표 CCI나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다 과열을 가리키기 때문에 몇 개월은 연장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락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증시에서의 지금 주변 자금의 흐름을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서 신용 잔고를 봐야 됩니다. 신용 잔고를 봐야 되는데 지금 27조죠. 27조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27조면 많은 거 맞은데 근데 뭐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냐면 지금 12월 초나 11월 말 그때 26조 8천억이었어요. 26조 8천억 그리고 12월 초에 27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신용 잔고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도 조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용으로 매수하는 적극적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두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개인의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지수를 4,500포인트 이상 올려놨습니다. 이제 신용잔고의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월 말에 이 27조 정도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28조에서 30조로 가느냐. 신용잔고의 기준, 30조의 기준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30조가 됐을 때는 제대로 거품이 꼈고 과열 징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용잔고도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하락으로 확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정리할게요. 미국 지수, 특히 다우지수는 삼봉 고점을 돌파했어요. 기술적인 저항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돌파한 삼봉의 고점이 지지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어서 아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보조지표는 다 과열권에 있지만 바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열권에서 몇 개월 머무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공격적인 배팅은 어렵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잔고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으로 매수하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신용이 늘어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껏해 2% 3%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잔고 추이를 잘 보면서 대응하되 신용잔고가 30조에 이르면 이건 정말 위험 시그널이다.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열 징후는 있으나 바로 방향성 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술적인 종목 나스닥 쪽에서 보면 웨스턴 디지털 16%, 시게이트 14%. 자, 시게이트 이게 다 이제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마이크로칩이 11%, 마이크론 10%.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와 저장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젠슨 황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 젠슨 황이 이제 세스에서 발언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크게 오른 것은 젠슨 황이 반도체 상승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토리지가 완전히 미개척 시장이다 라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시스템 전반에서 낸드 스토리지 수요가 견조하고 또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저장장치, 샌디스크,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상승 부분이 거품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저장장치 쪽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 샌디스크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서도 저장장치 쪽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저장장치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NST에서 활발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 그리고 저장장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오릅니다. 한양디지텍은 15%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 우주항공 섹터에 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양디지텍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2024년도는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메모리 모듈이죠. 그래서 메모리 모듈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저장 장치, 미국에서 샌디스크, 시게이트가 올랐던 것처럼 메모리 모듈, 저장 장치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승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NXT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그 배경이 바로 저장 장치 때문이다. 미국에서 샌디스크나 시게이트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다. 자,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는 중형
반도체 섹터인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이 반도체 조립하고 테스트 제품이죠.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한단 말이죠. 이 패키징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고집적화, 반도체 패키징뿐만 아니라 저장장비 패키징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반도체의 상승의 배경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TCK 마찬가지 반도체, 강원에너지는 에너지,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강원에너지입니다.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은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이죠. 히토류 종목은 오늘 왜 오르느냐? 이제 중국에서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만 개입 발언을 일본에서 시사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산 물자 일본에 제공하는 타국에도 보복하겠다라고 방점을 세웠고요. 한국에는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일본의 군사 목적의 이중 용도 물자, 곧 민간용으로 그리고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토류 수출 제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 리튬 관련 종목이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이란 말이죠. 광물 관련 종목이니까.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현재 NS에서 올랐고,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유니온이 올랐죠. 경인양행, 유니온 다 히토류 관련 쪽이죠. 동국 RNS 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쪽이 많이 오른 겁니다. 유니온도 오르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르고 그러겠죠. 유니온은 7% 오르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동국 RNS 7%, 그리고 유니온은 9%대,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제 상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거품이 꼈다 보고 있고요. 아마 상한가 출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노바텍은 이제 보합권인데 노바텍이죠. 노바텍을 보겠습니다. 자, 노바텍은 2%대, 그리고 사마전자, 히토류 생산하는 사마전자 페라이트, 사마전자 2%대. 여기서 저는 반도체 섹터를 들어가기보다는 반도체 섹터는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할 때 들어갔다가는 물먹기 쉬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히토류 쪽에서 재무가 탄탄한 그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은 이노스페이스였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죠. 날짜가 잘못됐네요. 어제 이노스페이스 시초가에 들어갔었죠. 시초가에 들어가서 상승이 이제 15%까지 나왔으니까 충분한 수익을 누렸을 겁니다. 고가가 17,950원이었거든요. 이노스페이스 15%의 상승 확인하셨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15% 이노스페이스, 제가 여기를 매도 타점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를 그려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여전히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점 이종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자, 이노스페이스 상승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노바텍을 들어갈 건데, 자, 노바텍 시초가에 들어갈 겁니다. 노바텍은 히토류 관련 종목이에요. 자, 히토류 관련 종목인데 시초가 이제 21,600원 전후에서 출발할 겁니다. 1월 5일에 급락이 나왔어요. 갭으로 뛰었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온 이후에 61선 지지를 받았죠. 이거 급눌 패턴이죠. 61선 지지가 나왔어요. 급눌 패턴에서 세 가지를 빨리 체크하라 그랬어요. 급하게 눌렀는데 누른 것이 악재가 있느냐? 악재가 없는데 눌렀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어딘가를 빨리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가 무엇인가? 히든 재료를 빨리 체크하라 그랬죠. 그리고 반등의 목표 지점,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급하게 누른 상황에서 악재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지지 라인 체크. 그다음 두 번째, 상승으로 전개시킬 만한 재료가 무엇인가? 그다음 세 번째, 반등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노바텍 악재 없어요. 악재 없고 재무는 좋은데 급하게 눌렀을 때 지금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있죠. 61선. 그럼 재료는 무엇인가? 지금 재료 히토리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 급률 패턴에서 바로 여기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매물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봤을 때 2차 매수 타점은 이제 28,0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노바텍 시초가 매매를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 안 들어갑니다. 반도체 종목은 과열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물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물리기 쉽고요. 오늘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SF의 반도체나 오늘 갈 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SF 반도체, 제주 반도체, TMC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반도체 쪽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은 이제 드디어 수익을 줬는데요. 자, 네오셈 11월 중순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물 먹었죠. 더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13,340원까지 오르면서 5.9% 수익을 냈습니다. 네오셈 참고하십시오. 결국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재수 기기 스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결국 수익을 내는 데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증명해 드리고 있어요. 네오셈뿐만 아니라 SNS택도 마찬가지. 자, SNS택도 바로 여기서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가 괜찮으니까 버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수익권이 오잖아요. 56,900원까지. 자, SNS택이나 네오셈 다 상승으로 전개돼서 수익 마무리한 겁니다. SNS택은 안내드린 게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이고요. 56,900원, 5.9%. 네오셈이나 SNS택이나 다 5.9%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곧 장 시작하고요. 노바텍을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00원. 아까는 소폭 2% 살짝 오르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6%까지 뛰었네요. 그래도 삽니다. 시초가에 삽니다. 시초가에 사겠습니다. 왜냐면 22,400원대는 매물대 돌파, 1차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출발하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매물대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합니다. 자, 시초가에 노바텍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126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자, 시초가에 노바텍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삽니다. 22,450원, 22,450원 출발. 노바텍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텍 22,450원 시초가에 출발했어요. 자, 누르더라도 괜찮다. 왜냐, 지금 출발한 위치가 바로 여기죠. 클라우드 상단이에요. 클라우드 위쪽에서 약간만 뜨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높게 뜨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매물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이 매물대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 매물대까지 가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끼가 있었죠. 과거에 상승했던 끼, 그리고 눌렸다가 또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또 뾰족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눌렀다가 121선 또 상승 61선 지지 다시 상승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100억대 126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고 작년도도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 시가총액 2,300억인데요. 자, 노바텍 히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 자, 내용을 보시고 노바텍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인 적 없죠? 한 번도.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그 영업이익률은 30% 나오는 회사고요.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 베트남 및 중국 종속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히토류, 금속계, 자석 중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고품질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합한 설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주요 제품으로는 차폐 자석, 태블릿용 심재, 전장용, 모터, 포지션 센서, 자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자석 응용 분야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거의 없는데, 자, 노바텍은 히토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회사입니다. 우리 히토류 그러면 유니온 머티리얼 떠오르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히토류 회사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초가 극복하면서 다시 오릅니다. 22,750원까지 올랐어요. 자, 노바텍 실적을 중심으로 한 히토류의 히든 강자라는 겁니다. 자, 유니온은 시초가가 높게 떴는데요. 적자 회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적자 회사예요. 작년에 좀 흑자 전환했지만, 자, 유니온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자, 유니온 머티리얼 결국 상한가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자, 그럼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승을 주도한다면 노바텍도 상승하겠죠. 노바텍, 그다음에 삼화전자도 7%대 상승. 노바텍이 상승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화전자는 매출액 300억, 영업 손실 50억, 근데 시가총 580억대예요. 그러면서 7% 상승이 나오는데 노바텍 비교도 안 되죠. 자, 노바텍은 영업이익이 100억대 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3,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2.4% 수익입니다. 더 오르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2.4%도 아주 좋은 수익이죠. 자, 노바텍 매수하신 분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노바텍보다 훨씬 못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노바텍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2.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부분도 고마운 수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접근했을 때 2%부터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죠. 자, 노바텍 시초가에서 조금 눌리는 조정이 나왔지만 23,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자, 매물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매물대 건드리지 않고 살짝 매물대 근처까지 와서 23,000원대. 궁극적으로는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노바텍의 특징이 투자자들 괴롭히는 특징입니다. 음봉 많이 보이죠? 상승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깨끗한 양봉으로 올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올라서 고점까지 가도 되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갭상승했다가 뺐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 건 맞습니다. 편안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음봉이 너무 많아요. 악질 세력이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만약에 여기서 오늘 종가가 23,000원대 형성되고 난 다음에도 내일 또 갭상승으로 띄울 만한 종목이 바로 노바텍이에요. 그래서 종목의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갖고 있을 때 갭상승 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바텍은 이런 조정이 들어오면 사야 됩니다. 121선, 61선 조정 오면 사야 돼요. 왜냐하면 갭상승 시키는 종목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수익 실현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2% 수익으로 만족 못한다. 23,0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이렇게 갭상승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 흐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4% 수익이 났는데 그런데 나는 대응을 못했다. 홀딩해도 되냐? 네,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죠. 그리고 유니온도 상한가예요. 그쵸?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 둘 다 상한가란 말이에요. 경인양행? 자, 경인양은 21%. 삼화전자 14%. 부에 걸렸잖아요. 근데 노바텍이 안 간다고요?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노바텍 쪽으로 매기가 올 거예요. 혹시 부에 걸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삼화전자 부에 걸렸고, 경인양행 21%, 유니온 상한가,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이제 매기는 어디로 온다? 노바텍으로 온다. 노바텍으로 쏠린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바텍 2.4%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힘주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바텍으로 매기가 올 수밖에 없다. 유니온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나요? 다시 보죠.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고, 자, 유니온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물량을 쌓아놓고 이제 남은 물량을 쌓아놓고 남은 자금으로 어디로 오겠는가? 자, 경인양행도 충분히 올랐고, 양행 22% 충분히 올랐고, 삼화전자도 14% 부에 걸린 상태고, 노바텍 이제 남은 것은 노바텍밖에 없어요. 2.4% 수익이 났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서 상승했던 섹터인 반도체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주도할 때 중형 반도체인 SFA 반도체 지금 패턴이 하락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시초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지금 과열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시초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토리로 잡았던 겁니다. 히토리를 보자. 유니온제 상한가,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경인양행 21%대, 삼화전자 같이 보는 겁니다. 히토리 쪽. 삼화전자 20%대. 자, 그럼 어디로 온다고요? 노바텍으로 온다? 예, 온다. 노바텍으로 매기가 오는 것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노바텍으로 쏠리는 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노바텍 두고 보세요. 오늘 고점이 23,000원인데 저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바텍으로 슬슬 자금들이 오고 있죠. 여기를 보세요. 이제 대량 매수가 뜰 때 확인이 될 겁니다. 뜨죠, 이게? 1875개, 1070개. 한 번에 2천만 원 넘을 때 색깔이 좀 달라지죠. 자, 대량 매수가 들어오죠. 잘 보세요. 체결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의 상한가. 그러면 물량을 쌓아놓고 그 자금이 어디로 온다? 실적 좋은 노바텍으로 온다. 영구 자석, 히토류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노바텍.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2%대 하락입니다. 코스피만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는 1%대 상승, 코스닥은 0.2% 하락입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춤할 때 그 매기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호재가 있는 히토리 쪽으로 온다 이겁니다. 어제는 우주항공 일부가 올랐죠. 그래서 이노스페이스에서 수익을 냈고, 오늘은 히토류, 노바텍에서 2.4% 수익으로 박수치고 끝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노바텍의 상승이 아직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체결량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서 매수세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23,000원을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VI 발동은 24,700원. 자, 노바텍의 자금이 올 곳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경인양행이 18% 오르고 있고, 삼화전자가 지금 18%대 오르고 있는데 이 다 히토리 쪽이에요. 그리고 유니온은 상한가 달성 도달을 했고, 유니온 머티리얼 둘 다 이제 상한가, 유니온 형제가 다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노바텍에 필요한 것은 지금 거래량이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여기서 대량 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지금 매물대를 돌파했죠. 클라우드도 매물대고, 여기 뾰족 여기도 다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위쪽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위쪽 매물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오늘 잘하면 저 매물대 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또 이 3봉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왜냐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상한가 안착해서 그 쌓아놓은 물량 외에 자금을 어느 쪽으로 옮기겠냐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노바텍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22,450원 출발했고 23,000원까지 도달해서 2.45% 1차적으로 2.45% 수익이 났습니다만 2.45% 수익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만족이 안 돼요. 만족 안 되고 이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겠다. 몇 프로까지 수익이 날까? 거래량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크게 오른다. 지금 현재 어제 대비로 거의 3배의 거래량이 나왔죠. 현재 거래량이 12만 주
어제 거래량 6만 주 2배 이상 나왔네요. 2배 이상. 200%니까 2배 이상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5% 수익도 축하드리지만 여전히 상승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 타점을 어디로 잡고 대응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는 이 타점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어제보다 200% 이상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자, 매수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매수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자, 노바테크 특징은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해요. 꼬리 달고 밀리긴 하지만 상승할 때도 음봉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목표 타점까지는 분명히 가더라. 그래서 오늘 1차 목표 타점은 여기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방송 끝나고 만약에 오른다면 1차 매도 타점은 바로 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매도 타점은 이렇게 3봉을 만나는 자리. 여기가 바로 또 이제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2차 매도 타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1차 매도 타점, 2차 매도 타점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순간 매기가 확 오면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된다니까요. 15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1050만 주. 105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좀 세력들은 이 주식을 언제 올릴까 그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눈치 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유니온 모틀리의 상한가인데요. 그러니까 올려도 부담이 없죠.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늘리는 거다. 어제 대비 2배 올랐지만 지금 거래량을 크게 늘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영역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래든 무슨 거래든 계속 거래량을 늘리면서 적어도 10% 15% 올랐을 때 개인들은 달려드니까 그때 물량을 넘겨주겠죠.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자,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임입니다. 오늘 2.4% 거기서 수익 내신 분도 잘하신 분이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때 1차, 2차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요. 1차, 2차 매도 타점까지 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노스페이스 수익을 냈고요. 15% 수익 냈고 오늘 노바텍에서 수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마치고 이노스페이스 수익을 냈어요. 노바텍도 이제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하는데 제가 방송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000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내드린 자리 1차, 2차 매도 타점을 숙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으로 전개되죠? 상승 전개됩니다. 23,000원은 슉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22,550원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시장은 코스피 1.5% 상승, 코스닥은 0.27% 하락입니다. 체감적으로는 하락장에 가깝죠.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1100개 하락, 코스피는 580개 하락. 하락장에 가깝죠.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3배 이상입니다. 근데 지수만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하락 종목이 3배 이상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460개, 하락은 1100개예요. 2.5배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하락장이 가깝죠. 이럴 때는 틈새 시장으로 히토류 같은 이런 종목이 관심을 받아요. 어제는 이노스페이스처럼 우주항공 일부가 상승을 했죠. 반도체 섹터가 전체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몇 개의 종목으로만 대형 종목으로 상승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 종목은 2.5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날은 갭상승되어 있는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틈새 시장에 있는 바로 히토류 같은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바텍은 갈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1차, 2차 매도 타점 안내 드렸으니까 그 자리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기대된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기억하십시오. 방송 후에 갈 자리니까.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